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스포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스포츠 소식은 좀 정치 얘기를 안 하나 보다 했더니 이 뉴스가 또 나오네요. 자,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 부활을 알렸죠? 네, 박태환 선수가 오늘 캐나다에서 열린 국제수영연맹 쇼트코스 세계선수권 남자 자유형 200m 결승에서 1분 41초 03으로 우승했는데요. 대회 기록과 아시아 기록을 경신했고요. 쇼트코스 세계선수권은 올림픽 규격인 50m의 절반인 25m 레인을 왕복하는 대회인데 네. 박태환 선수가 어제 자유형 400m에서 한국인 최초로 금메달을 딴 데 이어서 대회 2관왕에 오르면서 완벽한 부활을 알렸습니다. 자, 이 완벽한 부활 참 이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이 박태환 선수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박태환 선수가 금지약물 파문과 김종 전 문체부 장관의 압박 등으로 리올림픽에서는 전 종목 예선 탈락에 그쳤는데요. 27살인 박태환 선수가 최근에 아시아 선수권 4관왕에 오르는 등 제2의 전성기를 알리고 있습니다. 스승인 노민상 감독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마음 편하게 수영하면 이렇게 잘하는 친구인데 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요. 많은 국민들이 오늘 그 얘기를 하시던데 이게 흘러간 시간은 되돌이킬 수 없는 거지만 문체부의 김종 차관이 없었다면 리오올림픽에서 박태환은 어땠을까? 이제 또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민상 감독도 제자가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또 환경이 필요하다 또 이런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자 프로야구로 가보죠. 이 기아의 윤성민 선수가 왜 수술대에 올라요? 네, 기아 투수 윤성민 선수가 오늘 일본에서 오른쪽 어깨에 우짤한 뼈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4개월에서 6개월 동안 재활과 훈련을 해야 해서 내년 전반기 복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기아는 투수 양현종 선수가 일본이나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어서 내년 마운드 운영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네, 자, 이 프로야구 한화 이 외국인 타자 로사리오와 재계약을 했군요. 네, 하나가 로사리오 선수와 올해보다 20만 달러 오른 15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7억 4천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네. 메이저리그 출신 로사리오 선수는 올 시즌에 타율 3할 2푼 1리, 홈런 33개, 120타점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두산은 올해 홈런 24개를 때린 외국인 타자 에반스 선수와 7억 8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네, 그랬군요. 자, 유럽 프로축구에서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경기에 나섰죠? 네, 잉글랜드 토트넘 공격수 손흥민 선수가 오늘 CSK 모스크바와의 유럽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2조 6차전에서 선발 출전해서 후반 17분까지 뛰었고요. 토트넘이 3대1 역전승을 거두면서 2승 1무 3패를 기록했습니다.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챔피언스 리그 16강에는 실패했지만 조 3위로 한 단계 아래 유럽 클럽 대항전인 유로파 리그 32강에는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군요. 이 프로축구 팀 중에 중국의 프로축구팀이 기성용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중국 프로축구 허베이와 상하이 상강, 산동, 루넝 등이 기성용 선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국 팀들이 기성용 선수에게 천문학적인 이적료와 수십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강력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잉글랜드 스완지 시티에서 뛰고 있는 기성용 선수가 유럽에서 계속 도전을 이어갈지 중국에서 새 출발할지는 본인의 의지와 그리고 원소속팀 스완지 시티 입장에 따라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요즘 중국은 한한령, 한류 재한령이 지금 내려졌다고 시끌시끌한데 우리 한류 축구는 그래도 수입 의사가 있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축구 광으로 유명하고요. 또 기업들이 앞다퉈서 세계적인 선수를 영입하는데 또 혈안이 돼 있어. 아무래도 기성용 선수, 한국 최고 선수에게도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내가 누구인지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소식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
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격동의 시점인데요.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는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탈리아 개헌안 부결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서 정치와 경제 연결인데요.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평론가 연결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간으로요. 지난 5일 이탈리아에서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부결됐다. 그래서 네네. 이 렌치 총리가 결국 사퇴했다. 이런 소식 전해졌는데요. 네. 개헌 투표 하면 이게 우리나라도 좀 요즘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정치적인 성격이 크지만 이게 좀 경제적으로 짚어볼 부분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이탈리아의 개헌 내용은 사실은 이탈리아 경제가 그 픽스라고 하죠.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네. 이 나라처럼 경제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정치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원수를 좀 줄이고 하원에서의 결의안을 갖다가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을 했었는데 하원수를 줄이는 그 개헌안에 결국은 반대표가 많이 나오면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렌치 총리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은행들 구조조정을 좀 하려고 했습니다. 네. 부실채권이 많아서. 근데 이 부실채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는 없지 않냐,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문제가 되는 대목이요. 이 영국처럼 이탈리아도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그 분야는 조금 영국과는 좀 다른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유로존 안에서 남아있는 것이 이탈리아 경제로서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유로존 전체의 어떤 유로화의 위상 문제, 얘는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 이탈리아가 빠져나간다거나 브렉시트 같은 그런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유럽 쪽에서 전반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최근에 세계적으로 워낙 이변들이 많아서 투표 관련해서요. 자, 이번 결과가 지난번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와 좀 그 성격을 비교해 본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브렉시트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영국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시리아 난민 문제라든지 또 EU 28개국의 그 회비를 내는 규모만큼 300억 파운드 정도 내는 데 비해서 돌아오는 것은 몇십억 파운드에 불과하다. 이런 불평불만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자리 자체가 상당히 이민자들이 많이 가져간다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있었는데 이탈리아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이민자의 문제, 또 EU 분담금의 문제, 이런 것이 발생한 게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은행들의 구조조정을 하려고 조금 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하고 싶었던 내용에서 개헌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무산이 되면서 은행들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신용 부도 스왑이라고 하죠. CDS 프리미엄. 이것이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마 정확한 판단이 아닌가 보입니다. 네. 그런데 결국 개혁을 추진하려다가 좌초돼서 리더십이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유럽 내의 불확실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불확실성이 점점 커진다고도 좀 표현하기가 좀 어중쩡한 게 이게 불안전하다 그러면 바로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어서 폭락하든지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가 부도 스왑, 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이게 급등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급등하는 조짐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게 예측을 했던 것이니까 어느 정도 이탈리아의 이런 문제, 개헌의 실패 문제는 예측을 했던 거니까 큰 영향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년도 이탈리아 국가 부채가 이제 GDP 대비해서 국가 총생산 대비해서 133%까지 늘어나야지만 그 다음에 좀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이게 아직까지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 아닌가. 영어로 표현해서는 시작의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의 시작이다. 그게 걱정인데요. 자, 유럽은 우리나라와 이렇게 교육 규모가 크진 않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교육 규모에서 한 11%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이 크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작다고도 볼 수가 없군요. 아마 4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25%고요.
미국이 13%, 일본이 한 11%에서 12% 사이, 그리고 유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저 두 가지 면을 동시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측 가능했기 때문에 큰 파장은 없다. 하지만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우리 경제에 좀 이 닥쳐올 영향이나 파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탈리아 파장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아서 오늘도 주식시장이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나 보이고 환율도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기억하시겠지만 2014년부터 사실은 도이치뱅크의 부도설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리고 올 초에도 도이치뱅크의 부도설이 나왔었고요. 그만큼 지금 독일에 지어진 이 부담, 유럽 경제를 지탱해 나가야 되고 하는 그 부담이 독일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탈리아를 비롯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이 국가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과연 회복 기조에 들어섰느냐 아니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것을 놓고 볼 때 결코 낙관적이지 않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가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한국 경제에는 결국은 낙관론보다는 조금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악영향이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악영향이 좀 더 클 것이다 예측을 해주셨는데 유럽 변수 외에도요. 지금 미국 변수,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 그런 보호무역주의, 신고립주의는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 또 미국이 올 연말 금리 인상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예고돼 있는데 복합적으로 이런 대외 변수,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를 읽으니까 중국 주미 대사, 그러니까 주중 미국 대사가 테리 스탠버드라고 해서 아이오와 주지사가 임명이 됐더라고요. 네. 이분은 상당히 중국에게서는 반가운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중국에서 상당히 강공 드라이브를 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막상 주중 미국 대사를 임명한 사람을 보니까 중국통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상당히 유화적인 사람입니다. 네네. 그리고 12월 달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이미 내년도에 대해서도 그러면 계속해서 올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올려봤자 한 번, 3번 내지 4번 올릴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당초 우리가 우려했던 트럼프의 경제정책, 상당히 보호무역주의의 정책들은 약간 좀 뒷걸음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숨통을 틀 수 있다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는 기간으로 내년을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주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고 약간 이제 희망의 빛이 보이는 그런 소식들도 있군요. 자, 우리 입장은 이제 대외 변수 오늘 쭉 훑어주셨습니다만 또 내일 내부 정치 변수가 큰 상황인데요. 그렇죠. 자, 이 탄핵의 결과에 따라서도 우리 경제에 파장이 미칠 텐데 한번 내일 결과를 보고요. 이 박사님, 다음 주에 한번 좀 정교하게 분석 부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곽수종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골목골목에 멋을 더하는 100년 넘은 유럽의 아파트들. 우린 언제까지 고풍스럽다고 부러워해야만 할까요? 좋은 집은 시간을 이겨야 한다. 시간을 이기는 아파트 금강 펜테리움, 금강주택.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작가 홍기, 강현지, 기술감독 안홍진, 김성호, 진행의 최영일이었습니다. 내일 6시 15분에는요 역사적인 결과를 받아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